皆さんこんにちは、パコミです。帰国して2週間が経ちました。韓国に帰ってきてですね、日韓交流会とか日本語の勉強会とか、もしくはこの動画を見て個人的に会いたいと言われて、何年か実際に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よく言われる質問があったので、それについて今日はちょっと答え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で会う方でですね、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方が多くてですね、よく聞かれる質問が、どうやって日本語を勉強すればいいんですか？これから話す内容はですね、あくまでも私の個人的な意見ですね。それは違うよと思う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少し話したいなと思います。영어라던가 일본어, 외국어 같은 거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피아노라던가 기타라던가 아마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마 잘하게 되는 거, 능숙하게 되는 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일이라든지 1만 시간이죠.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1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일주일을 치면 한 20시간 정도? 그걸로 한 10년을 하는 게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공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일본어의 상급자죠. 일본어를 아마 아주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서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는 접어두시고,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틀렸다라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보다는 선천적인 요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논문들도 있죠. 이런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은 그걸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라고 하네요.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1만 시간의 법칙, 노력이라는 것도 물론 믿지만은 이 선천적인 재능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거는 과거로 벌써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 절반이라던가 아니면 10분의 1의 노력만으로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1만 시간의 법칙,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참 정말 제대로 지켜낸다면은 어느 분야에서라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부정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변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잠만 자죠. 저는요, 돈이 없어서 일본어 배우려고 학원도 못 다니고요, 일본어 배우려고 공부할 책도 못 사겠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저는 말이죠,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저를 공부하면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물론 옛날에 저 자신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전 잠만 자요 이러시는 분들, 비슷한 얘기예요. 일이 바빠서 그냥 집에 와서 잔다라는 건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저는 시간을, 하루의 일과 있죠? 하루의 일과를 한번 분 단위로 분석해 보라고 합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을 30분 줄이거나, 아니면 30분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을 좀 줄이거나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빨리 하고 돌아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TV를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하면, 집에 돌아와서 한 1시간 정도 TV 봐요. TV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리고 의외로 다른 예를 들어서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회사 동료분들하고 식사 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소문 누구랑 사귄대 이런 거라는 얘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의외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줄였을 경우에 하루에 1시간, 적어도 1시간, 그리고 한 대충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실제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저는 진짜 바빠요.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 제가 집이랑 회사가 멀어서 회사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시간이 없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만 자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2시간 동안 하루에 출근을 하는데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가는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시는 2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핸드폰으로 그야 뭐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동영상 보거나 그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본어 리스닝 공부를 하신다던가 그래서 일본 음악을 들으시거나 청각 교재를 이용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출근하는데 2시간,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2시간. 그럼 실제로 4시간이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일본 음악만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도 4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협력을 얻어서 한번 봉급 하루에 한 달에 얼마나 버시나 그리고 어떤 것에 돈을 쓰시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옷 같은 걸 많이 사시거나 식사를 외출해서 외식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일본어 교재를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본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유튜브에 일본어 강의 동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공짜로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같은 거 가시면은 일본의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이런 것도 거의 다 대부분 공짜로 입수할 수 있죠. 그런 자료를 꼭 돈을 들여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인터넷에는 있고 실제로는 돈을 하나도 안 들여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영어라든가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거는 진짜 지금의 인터넷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짜로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고 그걸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전 정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요. 단어를 못 외우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의 뇌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뇌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뇌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막 요즘에는 막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뇌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진짜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정말 뇌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일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꼭 나이가 들면은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님이라던가 뭐 정치가들 있잖아요.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뭐 할아버지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실례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한 50, 60이 되셔도 대학교 교수 같은 거 누구한테 뭘 가르쳐주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드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학교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 40, 50, 60 되신 분들이 대학교 교수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이가 들면은 공부를 못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확실히 당신 잘났어요. 당신 잘났어. 난 뭐 못하겠어. 나는 죽어도 못하는 거 어쩌라고. 라고 갑자기 좀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정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흥분하셨던 분도 나중에는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실제로는 다 변명이라는 걸 그분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납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의지가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먼저 그건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변명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속에서 1시간 동안 헤엄을 친다.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정말 불가능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생각하는 게 더 머리가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정말 안 되는 이유, 정말 자기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는 정말 시간을 못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하루에 10분도 못 만드나요? 정말 얼마나 바쁘시길래 정말 하루에 10분도 못 만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못 만든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고 있는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손정희 회장님, 이분이 어느 대학교였나? 그래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유학을 했던 시절에 두 손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유학하던 시절에 자기는 공부를 엄청 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항상 책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두 손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없는 시간 중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생략하면 시간이 만들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정말 일본어만이 아니라 뭐 영어도 그렇고 어떤 다른 것도 괜찮은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이라던가 뭐 30분도 괜찮고 10분이라도 괜찮고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은 언젠가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꼭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거는 착각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꼭 반드시 100%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100%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였던 게 노력을 함으로써 20%가 되고, 더 노력을 함으로써 50%가 되고, 더 노력을 함으로써 70%가 됩니다. 점점 성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00%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뒤따라오지 않는다. 자신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공부를 했는데도 정말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꾸준히 노력을 함으로써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점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이.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함으로써 확률이 높아지고 언젠간 그게 70%, 80%, 90%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왜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뒤따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함으로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지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일본어만이 아니라던가 영어도 그렇고 뭐 다른 거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 계시다면은, 정말 결과를 원하고 언젠가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래 당신 잘났어요, 그래 나한테 난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나마 뭔가 하나라도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고,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노력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저는 기쁘고요.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얘기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뭔가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라고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거는 이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긴 한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하나 만족감을 느끼고 달성감을 느끼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실현이 됐을 때 굉장히 달성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도 일본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일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말하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자기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하고 접하게 되고, 일본 문화도 접하게 되고, 여행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계속 이야기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それでは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それ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日本語の勉強頑張ってください。さようなら。